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며칠 전에 회사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꽤 고소한 일이 있었거든요. 먼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사장님과 사모님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세요. 회사가 작다 보니 사장님과 거의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매번 사원들한테 불편한 점은 없는지 다정하게 물어봐 주시죠. 그리고 직원들의 경조사도 정말 잘 챙겨주시고 중소기업인데도 복지가 정말 좋습니다. 요즘 보기 드물게 소통을 정말 중요시 해주셔서 같이 일하는 우리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죠. 사모님도 정말 천사 같으세요. 매주 봉사활동도 나가시고 그냥 딱 보면 정말 온화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사장님과 사부님 두 분 모두 따뜻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저희 회사는 분위기도 정말 훈훈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도 다들 정말 좋으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별로인데 바로 대리님입니다.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같으신 분이거든요. 대리님은 사장님 친구의 조카인데 취직이 되지 않아서 사장님 회사에 입사하셨대요. 대놓고 말하자면 낙하산인 거죠.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회사는 아무래도 90%가 남자 직원들이에요. 육체적인 일을 꽤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며칠 전에 격리 직원을 한 명 뽑았어요. 여직원으로 말이에요. 원래 있던 격리셨던 여직원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셨거든요. 저랑 나이 차이는 얼마 나지 않았죠. 인수인계 받는 걸 보니 싹싹하신 분이었죠. 어떻게 보면 당돌하게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게 밉지 않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직원의 이름은 박정현인데 정현 씨는 저희 회사에서 바로 예쁨을 받았어요. 사실 똑 부러지고 일도 꼼꼼히 처리하고 싹싹한 여직원을 어느 누가 싫다고 마다하겠나요? 정현 씨는 매일 아침 1등으로 출근했고 오자마자 항상 환기를 시켰어요. 출근하는 저희에게 항상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며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었죠. 저희 회사 분위기가 안 그래도 좋은 분위기였는데 싱그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정현 씨에게 웃으면서 인사도 하고 분위기가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어요. 정현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말이죠. 정현 씨가 정식으로 혼자 근무를 했던 시기에 저희 회사가 갑작스럽게 많이 바빠졌어요. 미친 듯이 많은 양의 업무가 몰려왔죠. 매일같이 야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빴어요. 한 달 후 조금 한가해지자 사장님은 한 달 동안 고생했다며 저희 모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였고 늦었지만 정현 씨 환영회를 하자고 하셨죠. 한 달 동안 고생한 것도 보너스로 위로받았겠다. 저희 모두 손뼉을 치면서 환영회를 하자며 동의했어요. 그날 저녁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화기애애하게 환영식을 했어요. 1차에서 모두 어느 정도 술을 먹었죠. 사장님과 사모님은 이런데 상급자가 끼는 것도 아니라며 카드 하나만 주셨어요. 정말 얼마 만에 포식이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슬슬 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을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사실 저는 저희 회사가 좋았던 점이 원래 남자들이 많은 직장은 회식 문화가 정말 별로인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정말 젠틀하신 분들도 많고 다른 회사처럼 비호감적인 회식 문화 같은 걸 볼 수가 없었거든요. 낙하산이 들어오기 전까지 말이죠. 그런데 낙하산 대리님이
자꾸 이 차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직원 중에 유부남이신 분들은 가족 핑계 대면서 빠질 수 있었지만 미혼인 직원들은 외면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장님의 지인이다 보니까요. 당연히 주인공인 정현 씨도 붙잡혔어요. 2차로 노래방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쩌겠나 싶어서 노래방으로 모두 향했어요. 정현 씨는 옆에서 탬버린만 짤랑짤랑 치기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낙하산 대리님이 정현 씨 보고 한 곡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랑 대리님은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거든요. 진짜 어디서 그런 못된 것만 보고 배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직원분들도 에이, 대리님, 많이 취하셨어요? 왜 그래요? 하며 대리님을 말렸어요. 그런데도 대리님은 정현 씨 때문에 분위기 나빠지는 건 보이지 않냐면서 자꾸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갔죠. 정현 씨는 작게 한숨을 쉬면서도 싹싹하게 노래 한 곡 뽑겠다고 다시 분위기를 띄워줬어요. 그런데 이 대리님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발라드를 부르는 정현 씨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브루스를 추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정말 자연스럽게 둘을 떼놨어요. 정현 씨의 표정 또한 정말 좋지 않았죠. 제가 서둘러 정현 씨와 제 짐을 챙기고는 정현 씨가 속이 좋지 않아 보여서 택시 태워 보내겠다며 데리고 나왔어요. 정현 씨는 제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짠하던지. 저는 그냥 괜찮다고 힘내고 내일 보자고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후로 낙하산 대리님은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는 사장님이 수직적인 소통과 강압적인 지시를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에 수평을 항상 강조하는 곳이에요. 사장님도 커피를 직접 타 마실 정도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대리님이 자꾸 정현 씨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설거지를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불합리한 지시를 계속 내리시는 겁니다. 한 번씩 제가 여기 바리스타잖아요. 이런 건 제가 할게요. 하면서 막아주었지만 매번 제가 막을 순 없었죠. 처음 밝고 싹싹하기만 했었던 정현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이 갈수록 조용하고 힘들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느꼈죠. 하지만 아무리 수평적인 구조라고는 하지만 사장님의 지인인 대리님의 만행을 밝히면서 부당함을 주장할 용기는 솔직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의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도 안 잊고왔나 보더라고요. 낙하산 대리님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한 것인지 점점 심해지셨죠. 사실 저희 직원들 모두가 회사에서만 그러는 줄 알고 조금 가볍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정현 씨가 제게 퇴근하고 잠시 시간이 되면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구나 싶어 알겠다고 하고 퇴근 후에 회사 근처 작은 맥주집에서 맥주 한잔 했어요. 그런데 시킨 맥주가 나오자마자 원샷을 하더니 갑자기 눈에서 눈물을 퐁퐁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정현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라며 달래기 시작했어요. 한 30분 정도를 끄끄거리며 울더니 정현 씨는 제게 그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다가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회사에서 성현 씨가 제일 많이 도와주셔서 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진짜 전 너무 깜짝 놀라서 말문이 턱 막혔어요. 정현 씨가 해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사실 정현 씨는 낙하산 대리님에게 괴롭힘을 당해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괴롭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대리놈은 정현 씨를 철저하게 무너뜨렸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대리놈은 정현 씨에게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더라고요. 정현 씨는 제게 얘기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휴대폰에 녹음된 파일과 본인이 받은 메시지 등을 제게 보여주었죠. 진짜 보면서도 이게 인간인가 싶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정현 씨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성현 씨한테 하는 것도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너무 한계여서 정말 미칠 것만 같아서 여기 또 다른 여직원분들이 계시는 것도 아니라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정도로 서럽게 울더라고요. 진짜로 대화 내용도 얼마나 추접스러운지 차마 말을 다 못할 지경이더라고요. 어쩐지 어느 순간부터 항상 밝게 웃고 화장도 하고 오던 정현 씨가 우울해졌고 치마와 하의를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청바지에 운동화만 신고 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다 그 대리놈 때문이더라고요. 저도 남자인데 제게 터놓은 것도 정현 씨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지 생각하니 진짜 너무 미안했습니다. 전 정현 씨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니까요. 괜시리 제가 더 도와주지 못해 이렇게 힘든 건가 싶어서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사장님께 말했냐고 물어보니 대리님이 사장님 친구의 조카라고 평소에도 삼촌 삼촌 하면서 따르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며 그렇게 우는데 정말 어렸을 때나 가지고 있었던 정의감이 다시 샘솟았습니다. 저는 정현 씨, 울지 마요. 정현 씨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사장님께 말합시다. 그만 울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정현 씨가 그놈 처벌하고 싶어서 신고하면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요. 이때까지 몰라서 미안해요. 괜찮으니까 그만 울어요. 하며 정현 씨를 달랬어요. 한참이 지나 정현 씨가 진정했죠. 너무 울었는지 눈도 퉁퉁 부었고 지쳐 보였어요. 그래서 그날은 일단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퇴근 후에 우린 다시 만났습니다. 정현 씨는 저희 회사가 첫 직장이고 좋아서 오래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현 씨, 사장님께 말을 해야 해요. 이건 제가 도와주지 못해요. 정현 씨 본인이 부당하다고 말을 해야 해요. 내가 힘이 되어줄게요. 혼자 말을 하는 것이 겁난다면 제가 같이 가줄게요. 신고도 합시다. 라고 설득했죠. 그리고 저희는 정현 씨가 사장님께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와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찾아가 고민이 있는데 오늘 저와 따로 밥을 드셔달라고 요청했어요. 사장님은 흔쾌히 수락했죠. 그렇게 제가 먼저 사장님과 따로 나간 후 정현 씨에게 제가 있는 식당으로 오라고 했죠. 사장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성현아, 심각한 일이냐?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사장님, 저도 진짜 정말 용기 내서 이 자리 만든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 사람이 더 와야 해요. 제 말에 사장님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건지 심각해지셨죠. 곧이어 정현 씨가 식당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긴장한 건지 주먹진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정현 씨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현 씨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장님의 표정은 굳어지셨어요. 이야기 초반엔 정말이냐고 몇 번 되물으셨지만 이내 묵묵히 들어주시더군요. 정현 씨가 이야기하면서도 저를 흘깃흘깃 쳐다봤어요. 저는 묵묵히 잘하고 있다고 정현 씨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죠. 정현 씨의 이야기가 끝난 후 저희 모두 한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성현아, 네가 보기에도 한치의 오해가 없는 게 맞니? 라고 물으셨죠. 저는 그간에 사장님이 회사에 계시지 않거나 사장님 방에 들어가 계셨을 때 대리님이 정현 씨에게 얼마나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회식 자리에서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언행을 저질렀는지 곧이곧대로 말했죠. 사장님,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저희 회사 모든 남직원들이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정현 씨가 대리님 때문에 힘들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부당함을 막아줬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본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정현 씨가 제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알게 된 것들에 비하면 말이에요. 정현 씨, 어제 정리한 자료 꺼내서 보여드리세요. 라고 말했고, 정현 씨는 본인이 받았던 저질스러운 메시지들과 녹음된 통화 내용들을 들려드렸어요. 저는 사장님, 정현 씨도 저도 정말 용기 내서 말하는 겁니다. 라고 했죠. 사장님은 한동안 아무런 말도 없으셨어요. 그러고는 정현 씨에게 정현아, 신고는 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정현 씨는 아니요, 아직 하지 않았어요. 괜한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했죠. 사장님은 성현아, 오늘 정현이랑 점심 먹고 정현이 데리고 경찰서로 찾아가 신고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정현아, 많이 힘들었지? 왜 미리 말하지 않았니?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괜찮아. 위축되지 말고 밥 먹고 힘내서 신고하고 오늘은 그대로 퇴근해. 라고 하시며 정현 씨 손을 토닥거려 주시는 거예요. 정현 씨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던 건지 또 눈물을 한바탕 쏟아냈습니다. 사장님은 한숨을 푹푹 쉬고 먼저 회사에 들어가 보겠다고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와 정현 씨는 점심을 먹고 그대로 경찰서로 찾아가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정현 씨가 고소장을 적고 있을 때 옆자리 동료로부터 전화가 빗발치듯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담배 한 대 태우고 오겠다고 한 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진짜 전화 내용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사장님은 저와 정현 씨와 헤어진 이후 회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대리놈을 사장님 방으로 불렀는데 방 안에서 온갖 욕설과 고성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항상 저희를 친근하게 대하셨지만 선을 넘지 않으셨거든요. 커다란 실수를 해도 조곤조곤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런 분이 고성을 냈다고 하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며 정현 씨 때문이냐 묻더라고요. 대답도 안 했는데 저놈 이럴 줄 알았다며 잘 위로해 주라고 한 뒤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정현 씨는 고소를 끝마쳤고 정현 씨를 집으로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주면서도 혹시 대리가 연락 오거나 그러면 모두 녹음하고 저장해 두라고 단단히 일렀죠. 그리고 전 회사로 돌아갔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살벌하더라고요. 대리놈은 보이지도 않았고요.
저는 사장님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오는 길이라고 보고하고 나왔어요. 나오니 직원들이 저를 하나같이 찾아와 일어났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사장님은 방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시고는 문을 열고 나와 대리놈에게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해고라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대요. 그러곤 친구분께도 전화를 걸고 얘기를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리놈은 찍소리도 못하고 짐을 싸고 회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 아무래도 고소를 하기 위해 진술이 필요했기에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일련의 상황들을 이야기했죠. 회사 직원들은 저거 어떻게 된 것 아니냐며 소스라치게 놀랐고 정현 씨는 당분간 회사를 잠시 쉬기로 했죠. 경찰분들이 찾아와 저희는 그간에 목격한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대리놈은 처벌을 받게 되었죠. 근데 그놈도 어지간한 놈이었어요. 고소장을 받고 나서도 정현 씨한테 따로 연락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사장님이 그놈 행실 때문에 해고한 건데 퇴직금을 챙겨달라는 연락이 오기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저희 모두는 정현 씨가 회사를 나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현 씨는 저희 회사로 복귀해서 모두 정말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그때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느꼈을 거예요. 정말 미안하고 찡한 감정을요. 그 이후에는 사장님 친구분이 따로 정현 씨를 찾아와 사과하기도 했어요. 조카가 이런 아이인 줄 정말 몰랐고 아가씨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이죠. 정말 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 밑에 그런 자식이 태어난 건지 참 의아스러웠죠. 그 이후 저희 회사에서는 회식 문화는 많이 바뀌었어요. 환영회나 송별회는 같이 하되 술 강요 또는 유흥 강요는 일체 하지 않기로 했고 정현 씨와 같은 일을 겪은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무조건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말이죠. 직접 대면해서 말하기가 어려우면 결제 서류에 몰래 편지를 적어서 끼워도 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이후 저희 회사 분위기는 원래도 좋았지만 더욱 좋아졌습니다. 정현 씨도 힘든 일을 극복한 듯 보였고 다시 밝아졌죠. 사실 그 대리놈만 아니라면 저희 회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없기도 합니다. 정말 제가 봐도 사장님이 멋있더라고요. 사실 당연한 처우이긴 하지만 그렇게 단번에 실행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날부터 제 롤모델은 저희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정현 씨는 제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따로 밥과 술을 사주면서 제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발벗고 도와줬던 일도 너무 고맙고 내내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항상 도와주고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주고 힘이 돼줘서 좋아하게 됐다고 하면서요. 처음엔 정현 씨의 갑작스러운 고백이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저는 정현 씨와 만나기로 했어요. 지금은 만난 지 겨우 한 달 정도 되어서 회사에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말이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진짜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구나 싶었고 저희 사장님이 정말 멋진 분이란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대리놈은 너무 명명백백한 증거에 벌금형과 위자료를 주게 되었어요. 악한 놈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옛말이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꼭 용기 내셔서 처벌하시길 바랄게요.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